안녕하세요. 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뭘 찍어볼까 하다가 제 요 근래 회사로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달간 읽은 3권의 소설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히 뭐 대본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라서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 책 취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문학은 진짜 문학 7, 비문학 3 정도 비율로 읽는 것 같은데요. 문학 소설들은 사실 종류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비문학도 과학이나 역사 쪽은 거의 안 읽는 것 같고 보통 에세이나 아니면 인문 조금은 다큐스러운 그런 책들을 주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할 책들은 다 소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책은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민음사TV 정말 열렬한 구독자인데 민음사TV에서 우리 아람 부장님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 영업을 너무 맛깔지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무조건 읽어야겠다 하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갔다가 마침 있길래 바로 사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추천받으면은 밀리의 서재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밀리의 서재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밀리의 서재에 없다 하면 이제 실제 책으로 구입을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아마도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가 전부 다 밀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 서점에 가서 어쨌든 구매를 했다.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인공 요나라는 친구가 여행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여행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뭐 유럽 패키지 뭐 이런 걸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있던 곳이나 역사적 사건이 있던 조금은 특별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들을 취급을 하는 정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어느 날부터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뭔가 기류가 이상하고 나 빼고 다들 뭔가 아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팀장님이었나? 부장님이었나? 어쨌든 말씀을 드리니까 유나씨 잠깐 좀 휴가를 다녀와라. 근데 그 휴가를 가는 동안 그냥 쉬기는 좀 못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여행지 중에 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이라는 곳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질 않으니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러고 요나가 그 여행지로 먹도먹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같이 패키지 여행을 하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거기 실제 현지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기차를 딱 탔는데 그 기차가 이따가 애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지 했는데 마침 또 그 칸에 있는 화장실에 누가 있어 안 나와. 그래서 근데 너무 배가 아파서 이걸 기다릴 깜냥은 못 되겠어 해가지고 옆 칸이었나? 어제 되게 멀리 있는 칸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이를 보고 나와요. 근데 내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7번 칸에 있었다고 하면은 6번 칸까지밖에 기차가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가이드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가이드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내가 중간에 이거 열차 끊기는 열차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중간에 그 쭉 같이 가다가 갈림길에서 앞열차랑 뒷열차가 이렇게 갈리는 그런 기차였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화장실에 간다고 다른 기차 칸에 가버렸던 거죠. 노발대발하면서 그 무이라는 정말 연고지 없는 그 곳에 혼자 남게 된 요나가 겪게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최대한 스포 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잔잔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딱 말씀드린 부분까지만 읽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고 그 여행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재난이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던 여행지를 다루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 기차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확 분위기가 바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행지에 둘러싸인 조금 더 큰 뭐라고 할까? 큰 차원의 이야기들? 그런 큰 차원의 음모라든지 어쨌든 거기에 얽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어두웠고 그만큼 생각해 볼 거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태깅을 해놓은 게 그래도 꽤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다 좋았는데 어떤 거 하나를 좀 읽어볼까요? 중간중간 메모를 남긴 것들도 조금 있었고 저는 좀 가볍게 읽으려고 사실 샀던 거였는데 끝날 때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메모도 많이 써놨는데 근데 뭘 읽어도 약간 스포가 될까봐 좀 뭔가 딱 하나를 고르는 게 꽤 어렵네요. 네,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어떤 구절을 읽어도 걱정이 되네요.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또 되게 극적인 전환이나 중간중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교환 독서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교환 독서 할 때 비문학은 절대 안 하고 소설 중에서도 너무 어둡지는 않은, 그러니까 너무 막 눈물 광광 흘릴 정도로 슬프지는 않지만 조금 극적이고 도파민 살짝 도는 그런 책들로 교환 독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도 교환 독서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아까 말한 그 좀 무겁고 눈물 광광인 책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저도 이름만 들었지 사실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생일 선물 겸 교환 독서 할까 해가지고 선물을 해줘서 읽었습니다. 근데 펴자마자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승승승 계속, 그러니까 한 번 펴면 덮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읽게 되는 그 한강 작가님만의 흡입력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소설이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사실 제주도라서 요게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려나?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운동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4월의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가볍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근데 사실 얘는 이런 밤의 여행자들이랑은 되게 다른 게 줄거리가 중요한 책은 아니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재밌다라기보다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오는 울림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평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냥 뭐 컵에 커피를 따른다 뭐 이런 평범한 문장들도 작가님만의 그 표현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문장들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었고 또 전 소년이 온다를 고등학생 때 읽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아침 조회 시간에 읽으면서 한 페이지 폈다가 읽고 덮고 눈물 광광광 흘리고 그래서 별안간도 이렇게 사연 있는 고등학생이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 친구보다는 사실 조금 심리적인 무언가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담담하게 풀어내니까 더 슬프달까요? 그러니까 울어. 너무 슬프지? 약간 이러기보다는 나 그냥 그랬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덤덤하니까 더 슬픈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일단 책에서 받았었고 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인 경하는 이제 작가인데 조금 묘사적으로 보면은 뭔가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한강 작가가 투사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초반에 그려져요. 어쨌든 작가인데 친구인 인선이라는 친구 인선이 나오죠. 친구 인선이랑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가 자기가 다쳐서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 있는데 자기 작업실에 있는 앵무새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그 앵무새들을 조금 보고 와줄 수 있겠냐 해서 경하가 알겠다 하고 그 작업실로 향해요. 근데 마침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은 폭설이 온 거죠. 근데 제주도가 약간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 제주도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근데 제주도가 눈이 와? 약간 부산처럼 생각을 하세요. 부산은 뭐 진짜 눈이 완전 뭐 살짝 얇게 쌓이기만 해도 휴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주도는 더 아래에 있으니까 더 덜 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주도가 눈이 한 번 정말 제대로 내렸다 하면은 비행기 못 뜨는 거는 당연하고요. 정말 다리가 푹푹 들어갈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마침 그 인선의 작업실이 그런 일반 도시여도 사실 제설 작업이 꽤 오래 걸리는데 중산간 마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사실 정말 쉽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더 어려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 눈을 열심히 어떻게 뚫고 경화가 그 작업실에 도착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화가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저보다도 더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요약 정리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남겨둔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건 꼭 한번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새벽 1시, 12시, 1시 뭐 그쯤 해가지고 쭉 읽다가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친 그런 책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사실 메모를 남겨놓은 부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사실 초중고 내내 제주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4.3에 대해 듣거나 교육받은 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오버랩 되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슴에 와닿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여니까 약간 코가 찡한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4.3이 사실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훨씬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셨던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슬프고요. 저는 정말 슬펐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계속 좋았다는 얘기만 하게 되네요. 근데 최근 읽은 소설 중에 마지막 책은 다시 몸으로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여기 앞에 맨 처음에 계신데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이 참여하신 단편집이라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것 중에는 유일한 단편집이네요. 근데 얘는 구성이 조금 특이한 게 일단 다시 몸으로 라는 제목처럼 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 작가 3명과 중국 작가 3명, 그래서 총 6명이 여기에 소설을 하나씩 실어 놓은 거고요. 모두 다 SF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SF를 큰 카테고리로 해서 각자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SF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현대물에서 줄 수 있는 감동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 SF 특유의 약간은 아포칼립스적이면서도 너무 내 이야기 같지 않은 너무 내 현실은 아닌 이야기에서 오는 생각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가 현실적이고 뭔가 찌덕찌덕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이면은 오히려 전 약간 심리적 방어 기제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방어 기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SF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으면서 그만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떼내고 이런 부분은 붙이고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SF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주제로 6개의 단편을 적어주신 거고 있는 이야기 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 작가가 쓴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 책 통해서 단편이긴 하지만 중국 작가가 쓴 소설을 처음 읽어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지 크게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정서나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 샤오광 뭐 이런 거 빼고는 되게 비슷하다 느낌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는 내용들이 다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선란 작가님의 철의 기록이라는 단편, 5번째 단편인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몸이라는 카테고리, 불가능한 몸이라는 3부에 속해 있는 단편인데 전 이 책은 출퇴근하면서 제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한 20-30분 정도 타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단편을 읽어서 한 일주일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동안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철의 기록이라는 책은 이것도 최대한 스포를 안 하고 싶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리는 세계관은 그 철학이라는 단편에서 그리는 세계관은 모든 인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총감칩이라는 걸 심어서 뭐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요.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쾌락이라는 감각도 없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욕망도 제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산는 대로 산달까요? 어떤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사회의 많은 일들이 그 쾌락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라든지 더 많이 먹고 싶다, 아니면 뭐 권력을 쥐고 싶다라는 모든 종류가 욕구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칩 하나로 다 거세를 해버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던한 상태, 어떠한 감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진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상의 줄거리를 말하면 사실 그 소설 자체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세계관이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단편들을 다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몸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인가? 싶다고 느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몸이지. 이런 게 다 몸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정신만 어떤 캔가 이동이 돼서 뭐 어떤 칩에 심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칩이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정신만 여기 옮겨졌을 뿐이지 내 몸은 이거다. 이 육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과학적으로 몸이 어떤 것이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몸에 대해서 되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장편이 아니라 단편으로 여러 작가의 시선으로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느낀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SF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내용들 자체가 막 어렵다거나 너무 뭐 아포칼립스적이라던가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SF 소설을 처음 시도해보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 책이었어요. 이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선란 작가님의 그 철의 기록 단편이 저는 너무 좋았어서 아마 지금 이 3권 다음 소설은 뭐 김추엽 작가님 이번에 나온 신간이 있거든요. 신간이라고 하기엔 좀 되긴 했는데 그 양면의 조개 껍데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기 뜨겠죠? 양면의 조개 껍데기라는 책을 읽고 다음에는 천선란 작가님을 이걸로 접하게 돼서 작가님의 또 작품들을 여러 가지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또 근시일 내에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근처 헌책방을 또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한 두어 달 전
12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중순쯤에 가서 이거 책이랑 양면 조개 껍데기까지 해서 3권, 네, 맞아요. 이렇게 3권을 사왔는데 이제 2권 끝났고, 이것도 사실 김철우 작가님은 워낙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어서 금방 읽어갔거든요. 이거 읽고 나면은 또 사온 소설들을 거의 다 읽은 상태여서 그 다음에 천소년 작가 소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은 3권의 책, 맞죠? 네, 제가 최근에 읽은 3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책 영상을 찍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읽은 책들이 조금 쌓이거든 비슷한 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모두 너무 재미있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